안녕하세요. 차은영입니다. 저에게는요, 한 가지 열등감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네요. 바로 영어와 표준어 구사를 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나흘간 외국인이 운영하는 워크숍에 다녀왔는데요. 통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전부터 입안이 헐고 마지막 날 집에 올 때는요. 몸살이 났어요. 뭐 괜찮아. 나는 한국말 잘하잖아. 못 알아들으면 자기들이 문제겠지. 또 마음속으로 혼자 독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사투리를 쓰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긴 했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포기할 때도 됐긴 한데요. 늘 끌고 다니는 이 열등감은 특히 영어를 많이 쓰는 리더를 만날 때 또 저의 역량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더라고요. 영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제가 우려했던 바보 같은 발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잘해야지 라고 생각에 집중하면 우스꽝스러운 발음이 되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더 문제는요. 그런 고민들이, 그런 또 걱정들이 코칭 과정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기불안과 과잉욕구라고 하는 건데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예기불안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진짜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 과잉욕구도 예기불안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은 되는데요. 꼭 하고 싶다는 강한 의욕이 그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A라는 전무님과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A 전무님과의 첫 코칭 세션은 바로 예기불안과 과잉욕구가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타 회사에서 스카웃돼서 온 지 만 1년이 되어가던 시점에서 A 전무님은 자신의 마음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척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계셨거든요. 회사에서 더 많은 리소스를 허락했다면 더 잘 됐을 거다. 이런 정체 상태로 가면은 2, 3년 뒤에는 회복할 수 없는 정체감을 맛보게 될 것 같다. 다들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런데 진짜 지금 시간이 없다. A 전무님의 말과 표정은요. 그분이 겪고 있는 위기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전무님,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재는 몇 킬로로 느껴지시나요? 라고 묻고 전무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최소한 100km로 달려야 하는데요. 현재는 10에서 15km밖에 속력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큰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전무님이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시는지 또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정말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 내려놓고요. 좀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 1년 동안 전무님이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주변에서는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보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전무님은 다양한 분야에서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을 했죠. 프레임이 이제 안착이 되었고 올 상반기에 이제 가동이 될 겁니다. 다른 부문이나 본부에서는요. 우리 본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존재감이 느껴진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몰랐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왔고요. 작년에 이직한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라면 다시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구성원들도 자신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1년 동안 이룬 성과를 이야기하는 전무님의 표정은 전과 다르게 생기가 돌고 활력이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위기를 말씀하실 때와 표정이 에너지가 달라 보여요. 왜일까요? 지금 상태라면 몇 킬로 속도로 달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제가 묻자 어떻게 보면은 빤한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통쾌하게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좀 나아지겠네요. 한 30km로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이때입니다. 제가 직면을 한 코멘트를 합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 초점을 두시니 좀 더 희망찬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이 제 눈에도 보입니다. 전무님, 혼비백산하는 것과 또 목표에 몰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점을 아세요? 혼비백산이요? 한동안 그 전무님과 저는 그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전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소모적인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요. 목표로 나아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고민과 불안을 연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과 목표에 대한 고민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목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혼비백산. 그것은 마치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 옮겨 다니는 형상과 비슷합니다. 어느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니는데 에너지를 쓰느라 사실은 정작 집중해야 할 영역, 순차적인 계획, 현재 점검해야 할 중요한 일에는 그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문제죠. 그것이 바로 혼비백산입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될지도 몰라 라는 얘기 불안과 더 보여줄 거야, 더 많이 보여주고 말 거야 라는 집착적 과잉 욕구가 우리의 역량과 에너지를 깎아먹는 주범입니다. 내가 해낸 것에 대한 인정,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나와 구성원들의 자원, 목표에 대한 통제감들이 리더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는 자원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도 영어에 대해서 혼비백산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저도 제가 맞추어야 할 초점이 무엇인지 명료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께서도요. 자신이 혼비백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를 또렷하게 보고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